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소한 책 이야기 이민아입니다. 어제는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만으로 이제 딱 40이 됐는데요. 와, 그동안 작년에 이제 만 39세일 때, 우리 나이로는 40세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막 이제부터 만 나이로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40인가 39인가 계속 혼돈 속에 있다가 올해가 되어 또다시 40이 됐습니다. 이제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40대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책을 읽어드릴 때 좀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는 그런 콘텐츠 중 하나가 철학자의 이야기들이에요. 최근에 읽었던 것들, 쇼펜하우어라든지 니체라든지 그런 책도 많이 봐주시는 것 같고, 예전에도 그랬고, 동양의 철학자, 서양의 철학자 가리지 않고 많이 그들의 말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에 40에 읽는 니체를 들려드렸잖아요. 제가 40이 됐기 때문에 이제 40대에 대한 그런 키워드가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키워드에 도서관에서 책장을 보는데 50을 겨냥한 그런 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관계가 없고 나와는, 그리고 내가 저런 책을 읽으면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40즈음 아니면 예전에는 30즈음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냥 용기 내서 뽑아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제 50을 향해 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50을 향해서 가고 있죠.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나요? 네,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흘러가니까요. 책 뒷면에 보면 어찌하면 흔들리는 50을 다잡을 수 있겠는가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나이쯤이 되면 여자분들은 이제 갱년기라는 키워드가 있고, 또 남자분들도 요즘은 남녀 가릴 거 없지만 예전부터 이제 퇴직 그런 것들, 일을 그만두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굉장히 깊어질 때잖아요. 진짜 요즘에는 갱년기도 여자만 오는 게 아니라고 하고, 맞벌이를 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혼자 살아가면서 일하고 하는 남성,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성별 가릴 것 없이 다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볼 때 결혼을 했다고 치면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다 떠나갈 나이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평균적인 나이로 했을 때 이제 50즈음이 되면 자녀도 독립시킬 때가 되었고,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하는 고민에 많이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굽이치는 인생을 다잡아주는 공자의 말을 담은 책입니다. 50의 공허와 가벼움을 채우는 논어 50수의 힘. 자, 이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볼까요? 1강. 공허한 50에게 공자가 하는 말. 가려진 나의 길을 찾아야 할 때. 50.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의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확고하게 섰으며 40에 의혹이 없었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위정편 4장.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1980년대 후반 20대 청년 가객 유재하가 부른 노래 가리워진 나의 길입니다. 25세의 나이로 단 한 장의 앨범만 남기고 떠난 싱어송라이터인 그가 살아있다면 올해로 60이 됩니다. 25세의 그 가객보다 30년을 더 살아 50 지천명이 되고 60 이순이 되어도 가려진 그 길을 여전히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인지도 모릅니다. 나이 50에 1000명을 안 공자. 공자는 30 즈음에 사학을 열 정도로 학문적 독립을 합니다. 특히 30대 초반 주나라 주도인 나급을 방문하여 노자를 만난 이후 공자 사학을 찾는 제자들의 수가 급증했다고 하니 경제적인 독립과 사회적인 독립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30대 중반에는 망명길에 오른 노나라 왕과 함께 제나라로 가서 정치를 논하기도 했습니다. 공자의 40대는 난을 일으킨 양호가 공자를 초빙했으나 가지 않았다는 48세의 기록이 유일합니다. 공자는 40을 불옥이라 했습니다. 불옥은 흔들리지 않음입니다. 특히 사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자는 나이 40 즈음에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공자는 젊어서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 했지만 노나라 실세였던 삼환의 저지로 50이 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전쟁과 패권이 넘치는 격변의 춘추 시대였지만 예와 덕이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천명으로 생각했던 공자는 50대 초반에 왕의 부름으로 정치에 나서게 됩니다. 공자의 천명은 화평의 시대를 만드는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스스로 정하는 것, 바로 지천명입니다. 공자는 바른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평화의 시대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자 이웃 제나라와 노나라의 실세였던 계시의 농간으로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까지 14년여 동안 7개 나라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공자의 지천명은 노나라에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이순으로 대변되는 60대 대부분을 풍찬 노숙 이국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무시 속에서 60대를 보냈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말은 타인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고 열정과 천명을 가진 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다는 의미입니다. 천하 주유에서 돌아온 68세 공자는 천명을 이룰 방법을 바꿉니다.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나라를 바꾸는 방법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에 방법을 바꿔 춘추를 쓰고 시경을 편찬했습니다. 73세의 나이로 노나라 곡부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60의 천명을 알아도 늦지 않다. 요즘 장수하는 어르신의 나이를 대략 90세 정도로 본다면 현대인의 나이에 0.8을 곱해 2500년 전 공자와 거칠게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어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19에서 20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비로소 학문에 뜻을 두고 30대 중후반은 되어야 비로소 독립다운 독립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박사가 되는 나이도,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형성하는 나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30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만 갈등은 계속됩니다. 업무에서 오는 고민과 걱정, 사람들과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면 업무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사람들과의 갈등에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50은 되어야 세상에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는 부록이 된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사는 게 흔들리지 않는 삶인가를 두고 고민합니다. 50이 되면 경제적인 안정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50이 넘고 환갑이 지나도 불안한 직업과 들쭉날쭉한 수입에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공자께서는 40의 흔들림을 졸업하고 부록이 되셨다는데 스마트한 우리는 어찌하여 환갑이 되도록 계속 흔들리고만 있는 걸까요? 공자께서는 40에 세상의 다양한 문제에서 흔들림을 졸업하고 부록이 되셨다는데 똑똑한 우리는 어찌하여 환갑이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춘추시대 50대의 공자가 이룬 지천명을 우리는 60에 이뤄도 늦지 않습니다. 0.8의 비율을 적용해 본다면 63세에서 74세까지가 지천명을 이룰 나이입니다. 그러니 40대의 나이라면 비로소 이립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50대라면 한창 흔들리는 유혹의 시기입니다. 삶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천명을 몰라도 문제 없습니다. 환갑이 되어도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63세부터 서서히 인생의 천명을 찾아 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헛헛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지금 50도, 60도 모두 희망입니다.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가듯 떠나는 이는 갈 길을 찾았나. 손을 흔들며 떠나보낸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되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50에 들리는 유재하의 노래에 희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지만 자신의 천명에 이끌려가듯 떠나는 이는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세의 가객이 노래한 지 30년도 더 지났지만 가리워진 나의 길을 누군가는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고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5강. 논어는 어떻게 나를 일으켜 세우는가? 제발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긋지 마라. 용기. 염구가 스승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자 공자께서 힘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중도에 그만두는데 지금 너는 선을 긋고 있구나. 라고 하셨다. 옹야편 10장. 사마천의 사기, 중리 제자 열전에 의하면 공자의 가르침을 받고 유계에 통달한 사람이 77명이었으며 특히 덕행으로는 안현, 민자건, 연배구, 중궁, 정치로는 염유, 계로, 언변으로는 제하, 자공, 문학으로는 자유, 자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 관료로 이름을 얻었던 염유는 공자보다 29년 젊고 계시의 제로 이랬습니다. 공자께서 염구를 가리켜 천호에 이르는 읍과
100대의 전차를 가진 대부 집안의 군사와 재정 정도는 무난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자라 할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염구가 의로운 일을 들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께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답했는데 자로가 의로운 일을 들으면 바로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부모 형제가 건재하신데 들었다고 어찌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제자 자화가 이상하게 여기며 같은 질문에 어찌 답이 다릅니까? 라고 하자 공자는 염구의 성격은 소심하기에 격려한 것이고 자로의 성격은 성급하기에 억제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기뻐하지만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도 염구의 소심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안 된다는 부정의 한계선을 미리 긋지 말거라. 어찌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가? 저에게 하는 아내의 유일한 잔소리는 운동입니다. 제발 운동다운 운동을 하라는 말인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육 운동이 중요하니 하루라도 빨리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화입니다. 근육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쉽지 않습니다. 나름 꾸준히 하는 것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나 새로운 시작에는 늘 망설임이 있습니다. 운동이 특히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싫어해서 그런 습성이 생긴 것 같지만 운동만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으니 저도 답답합니다. 사정이 이러니 지금까지 꾸준히 한 운동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내의 권유에 수영을 호기롭게 시작했으나 저병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마라톤을 약 5년 정도 했는데 나이 먹어 뛰면 관절에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금방 그만뒀습니다. 그 후에 그래도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걷기입니다. 매일 5km 정도를 빠르게 걷습니다. 걷기라도 꾸준히 하며 운동에 대한 나름의 위안을 받기 위함인지 모르겠습니다. 핑계는 핑계일 뿐이지만 핑계라도 대면서 자리를 모면해야 체면이라도 챙길 수 있기에 무가치한 핑계인 줄 알면서 만들어냅니다. 나이를 먹으며 나도 모르게 핑계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삶이 없으면 사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원하는 게 없으면 주는 대로 받게 됩니다.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혼자가 되었을 때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주어진 삶이 편하기는 합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아도 정해진 틀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직장 생활이 말해줍니다. 정해진 대로 하는 게 구속일 순 있지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묘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위안과 안정에 빠진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변화가 싫어집니다. 지금이 좋은데? 적당하게 핑계를 대면서 따뜻한 온도를 즐깁니다. 그러다 갑자기 정형의 틀에서 벗어나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주어진 삶에서 벗어나 어느 날 갑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토록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막상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 대부분은 다시 안정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밖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일을 하느니 차라리 비슷한 상황에서 해온 일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긍정과 부정은 백지 하나 차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체력 때문에 자신이 떨어질 수도 있고 경제력으로 의지가 꺾일 수도 있지만 힘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해보기도 전에 어렵다거나 관련 경험이 없어서 시작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험이 좀 부족해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했기에 더 잘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의 획을 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엔 양면이 있습니다. 좋아 보여도 모두 좋은 건 아니며 나빠 보여도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희망은 늘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은 백지 한 장 차이도 안 됩니다. 희망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설사 불가능하다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도전해 보는 것과 포기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혹여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라 해도 성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 하겠다고 선택한 일이라면 100%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로는 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날 때까지 해서는 안 될 말이 역부족이라는 말입니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힘들지만 배우고 극복해가며 이뤄내는 삶이 가치 있고 재밌습니다. 일을 해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해내는 주인공이 내가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나의 소원은 인류가 되는 것이다. 골퍼에게 이 마음이 없다면 골프를 하지 않는 게 낫다. 골프의 제왕 잭 니클라우스. 네, 오늘은 인문학 강사 최종엽님의 50에 읽는 논어 책을 읽어봤습니다. 지은이 최종엽님, 인문학 강사시고 대한민국 명강사라고 하네요. 전국 강사 경연대회라는 곳에서 그런 대회가 있나 봐요. 금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시고요. 거의 공중파 방송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연간 100회 이상 인문학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 삼성전자 그리고 경희대학교 등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하시고 계시네요. 인생의 절반쯤에 있는 논어는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네, 50대에 하는 그 변화가 진짜 변화고 50대에 하는 선택이 진짜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눈에 딱 들어왔던 문구가 있었어요. 오늘은 읽어드리지 않은 그 프롤로그 부분에 나왔던 말인데요. 이 책을 읽고 그 논어를 읽고 인생이 쉽게 바뀔 거라면 애초에 흔들리지도 않았을 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책 한 권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그때부터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지 않죠. 하지만 논어에서 실천 전략과 변화의 실마리를 끌어낸다면 논어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논어가 될 거라는 말이죠.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생각과 시선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50, 그 공허함을 채우고 좀 현재에 머무르지 않도록 앞으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옛 성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책 읽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어떤 책이 좋은지 잘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